자,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어제 삼각법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고, 오늘 지금 할 개념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고 예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할까 해요.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ATC 2급이라고 해서 옛날 시험 문제 기준으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 드릴게요. 이 ATC 2급에 관련된 이 내용은 그래도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삼각법의 개념에 적용이 됩니다. 정면, 그다음에 평면, 그다음 우측면, 이런 개념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볼 건데, 페이지 165페이지 기준으로 진행을 하죠. 도면을 쳐다보면은 언제든지 간에 가장 많이 그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가장 많이 그릴 수 있는 걸 잡는데, 특히 외형이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거, 현재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그리기 전에 사실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도면층 특성에서 레이어를 먼저 잡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말씀드렸죠. 딤부터 해가지고 딤, 그 다음에 히든, 자 그리고 센터, 그 다음에 엠뷰, 그 다음에 모델,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 하셔서 보실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들고 그냥 이름 DIM 엔터 한 다음에 엔터 바로 치면 하나 또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아이콘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정렬이 돼버릴까 제가 일일이 따로따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누르고 시작하는 거니까 왜 좀 복잡하게 하냐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1 엔터를 치면 빨간색이 되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 순서거든요. 근데 제가 1이거나 2라고 치면 여기가 블록이 씌워졌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제가 3이라고 하면 여기 흰색이 3이라고 숫자가 바뀌죠. 이렇게 해서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4 엔터, 7번은 그대로 가고, 히든을 눌러서 지금 히든의 이 줄을 선택했기 때문에 로드를 해줄 때 사실 히든을 가져와야 되는데 갖고 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히든과 이 센터를 컨트롤 눌러가지고 동시에 선택해 주되, 여기서만 히든을 선택해서 확인해 주면 히든이 들어가고, 센터에서는 센터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용을 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닫아주시고, 가장 많이 쓸 게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로 레이어를 변경해 달라고 그랬고, 선종류 간격을 조정하는 LTS 명령은 지금 주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맞추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할 건데요. 자, 한 점 찍고 가로가 얼마죠? 저 프론트를 작업할 거라 하겠습니다. 프론트에는 가로 값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 값을 봐야 된다 그랬죠? 탑에 가로 값이 존재하니까 173이라고 존재하죠. 그래서 173, 높이 값이 102라고 프론트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 봐주시고 분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옵셋들을 쓸 거니까 분해는 필수적이고요. 옵셋을 24 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보통 이런 류의 도면을 그리면 못따기나 못깎기는 가장 마지막에 넣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것부터 생각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잡아주시고 간격 띄우기 옵셋 16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 보내주신 다음에, 각도가 몇 도인가요? 여기 36도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몇 도겠어요? 여기가 36도니까 이렇게 90도고 36을 더해서 126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기, 구성선, 각도 126 해서 넣어 주신 다음에, 선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선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얼른 정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사실 그러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잘라줬고 자르기로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르시고 만들어 줍니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근데 불편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원래 선이 있어야 돼요. 반듯한 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옵셋을 주는 게 여기서 100만큼 그리고 여기서 30만큼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선이 없네 그러면 옵셋을 100을 여기서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짧죠. 그러니까 선이 없다고 해서 이 선을 좀 안 자를 걸 하고 후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했던 것처럼 선을 그냥 다시 하나 그려도 되고, 그쵸?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총 길이가 얼마예요? 173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하고 30을 딱 하면 나머지 값이 얼마예요? 173에서 130을 뺐으니 이게 43이 되겠죠. 그냥 옵셋을 43을 여기서 갖고 가면 편하지 않을까요? 굳이 치수가 앞에 있다 그래서 앞에서 볼 필요는 없고요. 전에 그 KS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높이가 50이죠. 그래서 옵셋을 50을 줍니다. 그리고 원이 반지름 13이라고 되어 있죠. 13 이렇게 줍니다. 저는 이게 13이다 보니까 대충 한 5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옵셋을 5 해가지고요, 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줍니다. 그럼 5만큼씩 커지겠죠. 자르기를 해가지고 여기 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종료하고 이 두 선을 지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센터 표시들은 원보다 작거나 크게 나가면 좋겠는데, 이 튀어나간 값이나 줄어드는 값이 일정했으면 나중에 중간 잡기도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리고 선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시 라인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르기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고, 이걸 옵셋 할게 아니면 선택해서 뭘로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제 센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만 이 센터로 바꿨을 때 간격 같은 게 잘 안 맞죠. 그래서 이때 무슨 명령을 준다? 선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 즉 이게 점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긴 또 점도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길어서 그래요, 간격이. 그래서 LTS를 적용을 시키시고 0.6 정도 줘보시면 대충 맞아 떨어져요.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춰주시는 이런 개념을 조정하는 게 LTS, 선간격 조정하는 거.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안 맞는 거는 일일이 수동으로 바꿔주고 싶다면은 LTS가 전체 적용이니까 컨트롤 1번 갖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건 또 그려가면서 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뭐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려달라 했으니까 반지름을 10 해가지고 못깎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못따기 하시고 거리 값을 챔퍼 15가 나왔으면, C15 나왔으면 15 엔터 15 엔터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클릭 해주시면 이거를 맞춰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이제 이 도면은 제일 단순한 거라 여기가 완성이 되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면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직교로 해가지고 위로 하나 줄 수 있을 것이고, 화면이 안 움직이네요. 자, 혹시라도 화면이 안 움직이면은 ESC 하시고 RE 엔터를 쳐주시면은 화면이 리젠이 돼요. 게임 하실 때도 뭐 리젠 된다 이런 말 하듯이 리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선을 여기 끝에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오면 이게 176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예요?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선 하나를 이미지로 준 다음에 높이가 얼마입니까? 93만큼 하나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해서 여기를 먼저 잘라 주실 거고요. 자, 순수상 여기 먼저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기에서 구성선 기억하시죠? 각도를 몇 도 달라고 했었습니까? 45도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충 잡아 달라고 해. 그래서 여기보다는 조금 내려가서 한 이 정도쯤에서 선이 너무 길면 복잡하기 때문에 잘라버리시고 이제 이렇게 남겨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가져가시고 이렇게 선을 하나, 느리는 게 아니라 선을 그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워야 될 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선을 내려주신다면 여기에 사이즈가 맞게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트림에서 다 선택하고 엔터 잘라주시는데, 자를 때 이렇게 선택해도 돼요. 선에 닿는 게 잘라지기 때문에 뭐 간단한 네모 같은 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여기고, 그쵸? 여기가 여기라고 했던 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네모난 게 하나 보이는데 여기서 선을 이렇게 하나 가져갑니다. 그 위치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는 값이 있죠.
여기 네모처럼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위치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여기라고 말을 했죠. 자, 오른쪽 치수에 69라는 치수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69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69가 나온다는 얘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위치상으로도 위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69를 내려서 트림으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형태가 이 폭이 69인 게 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넓이가 여기서 69를 줄 수도 있지만, 똑같이 69로 줄 수도 있지만, 실적으로는 이 선을 이렇게 당겨 오면 69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9의 폭은 여 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라인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이해했다면 저쪽을 다 그리고 끝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가 여기입니다라고 하나 그렸으면 하나 그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된다면 굳이 여기를 지금 그리지 않아도 돼요. 이해가 된다면이, 수치도 따낼 수 있다면. 자, 28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주시고, 옵셋 31을 해서 이렇게 하나 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겠죠. 그럼 어디까지 오느냐? 라인을 여기 있죠.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는 없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선이 하나 오고 이렇게 선이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어디까지 있냐면 여기까지. 알았죠? 자, 그래서 트림으로, 아이고 복잡해라.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하고 트림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를 딱 잘라서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면 이제 여기에 안 보이는 부분들 그려야겠죠. 여기는 위에서 가려질 테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보내주고 트림으로 잘라가지고 이 뒤에 기둥처럼 된 부분, 아래 기둥처럼 된 부분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고, 여기를 선택해서 이제 히든이라고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둥에 구멍이 뚫려 있죠. 입체적인 느낌을 보셨을 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죠, 기둥에. 그 구멍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하나 가져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하나 가져가 줍니다. 아셨죠? 그래서 트림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두 개는 히든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요 챔퍼돼서 아래로 깎인 부분 있죠. 이건 여기만큼 깎였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르기로 여기를 자르시고 이것도 이렇게 히든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잖아요, 동그란 거.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옵셋을 해도 되고요, 선을 뭐 복사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센터선 있죠. 여기 센터선 있죠. 이렇게 하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센터선이고, 편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여기서도 한 5 정도만 줄게요. 이런 식으로 5 줘가지고, 어차피 이 선은 지울 선이에요. 자르기로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자르시고 이 선을 지우는 식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딱 맞춰서 그린 다음에 잡고 끝에 찍고 이렇게 숫자 5 주거나 길이 조정으로 5를 줘서 이런 식으로 좀 맞춰 주십시오. 자,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볼 때도 이 기둥에 구멍이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겠죠. 이런 표시와 그 다음 챔퍼된 부분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있겠죠. 그래서 자, 먼저 해놓고 잘라도 되고요, 먼저 선 종류 바꿔서 잘라도 되고, 지금 작업이 힘들다면 잡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센터선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복사해서 얘를 선택해서 아무데나 찍고 이렇게 반드시 가서 클릭해 주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줄였다가 오엔터를 주셔도 되고, 요령입니다. 지금 저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옵셋에서 자르는 게 더 편해요. 찍어서 여기 교차점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오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모양을 맞추기 나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 자체는 이걸로 마무리되죠. 사실 그림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단순해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문자나 이런 걸 넣기 위해서 이동해서 반드시 조금 옮겨주시고요. 이동해서 반드시, 절대 반드시 옮겨야 되지 다르게 옮기면 안 됩니다. 자, 치수를 하나 기입을 할 건데, 치수를 기입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작은 치수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작은 치수 16이죠. 그래서 선형을 눌러서, 자, 지금부터는 치수만 넣을 거니까 레이어를 바꿔줄게요. 계속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를 안 바꿨을 뿐이지, 이제 이것만 쓸 거니까 바꿔가지고 하나 둘 찍어서 16을 넣을 건데, 자, 먼저 이걸 넣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입됐던 내용과 좀 작아 보이죠. 조금 작아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D엔터를 주시고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서는 이 축척을 조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전에도 말했다시피 출력할 글자 크기나 화살표 크기를 그 정도로 먼저 맞춰주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이게 얼마 정도의 크기로 출력이 됐다라고 이렇게 맞추는 게 첫 번째고, 자, 도면이 몇 배라고 돼 있어요? 축척이 1/2 돼 있죠. 2분의 1로 줄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입할 때는 2배 키워야 다시 2배 줄였을 때 이 크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치수에 맞춰서, 그 축척에 맞춰서 맞춤을 여기 2배 줘야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건 여기에 기입될 치수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거냐를 판단하는 거죠. 알았죠? 현재 이 상태에서는 2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모양상으로는. 다만 이제 제가 표현하려고 2짜리를 준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가 1.5짜리다 그러면 여기다 1.5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알았죠? 사실 이건 지금 제 얼마라고 나온 값이 없어서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지금은 그냥 1.8 정도로 제시를 할게요. 글자 크기 1.8, 화살표 크기도 1.8로 하고, 출력이 됐을 때 그 정도 크기고, 그래서 축척은 한 2배로 줄게요.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맞춰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치수를 기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24를 기입할 때 그냥 하나 둘 찍어서 24를 적당한 위치에다 찍어주면 되는데, 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치수들 있죠. 예를 들어서 24하고 이 24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평행하게 되겠죠. 수직이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치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선상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또 여기 치수 여기 클릭한 다음에 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빼서 여기 가운데다 클릭하면 동일선상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도 클릭하시고 끝에다 찍으셔야 돼요. 겹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 치수는. 그래서 이 정도쯤 되겠다 싶은 데다 딱 클릭을 딱 해주세요. 그럼 치수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입해도 되지만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빼서 여기 중간쯤에다 클릭하면 동일선상. 다시 치수를 해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빼서 여기다 클릭해주면 똑같이 동일선상. 다시 여기를 찍고 이렇게 빼서 여기 가운데다 찍어주면 반듯하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맞춰야 되는 경우 있으면 되도록 맞춰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클릭해서 여기다가 173을 넣어줍니다. 치수는 선형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치수는 선형이 먼저예요. 다른 건 나중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클릭해서 100짜리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요. 연달아 넣는 치수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찍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일일이 지금은 클릭해 주세요. 나중에 연달아 넣는 치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 여기 끝에다 클릭해서, 뭐든지 끝에입니다. 절대 중간에 찍는 건 없어요. 알았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 말하지만 선형 치수 먼저입니다. 자, 여기 69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선형 치수는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들어갈 글자의 크기 앞으로 한 1.8 정도로 주시고 도면에 따라서 2배, 3배 조절해 주십시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치수 말고 우리는 이 각도 치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각도를 해서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36도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편법을 쓸 거예요. 여기다가 선을 찍어가지고 밑으로 한 0.5mm 짜리, 그러면 즉 너무 이것도 사실은 큰데 0.1 짜리를 하나 그려주시고 각도 치수를 눌러서 이 0.1 짜리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0.1 짜리밖에 안 그렸어도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치수가 나와줘요. 그래서 화살표가 사라지는, 안쪽으로 여기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방금 했던 걸 지워버리셔야 돼요. 선을 하나 억지로 조그만하게 그려가지고 맞춘 다음에 그 선을 지우셔야 돼요. 우린 연습이니까 한 1mm, 한 5mm 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무슨 명령이라고 했죠? LEAD라고 했었죠. LEAD에서 화살표가 찍힐 곳 하나를 주시고요, 직교를 풀어서 가져오시는데 대충 이 위치겠죠 뭐. 그래서 제가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뺄 때 있잖아요. 직교를 건 다음에 왼쪽으로 뺄 때는 글자가 끝날 지점이니까 조금만 가시고요. 오른쪽에 뺄 때도 글자가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조금만 가세요. 즉 어느 쪽으로 빼든 많이 가지 마시고 조금만 가서 클릭하시고, 3점 찍었죠. 하나 둘 셋 찍었죠. 엔터 하시고 대문자 C, 그 다음에 15 엔터 넣어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화살표 생길 때 하나 F8번 풀어서 찍어주고 직교 걸어서 반듯하게 가는데 조금만 가서 찍어준 다음에 엔터, 글자 치고 엔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 치수 빼놓고는 마무리가 되죠. 자, 이거는 활용할 일은 별로 없지만 반지름 치수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반지름 치수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줍니다. 뭐가 좀 안 맞죠 여기하고. 그쵸? 그래서 이때만 쓰는데 먼저, 자 여기 먼저 할게요. 반지름 치수를 기입하면 지금 뭐가 다르죠? 기입된 거하고 뭐가 다르죠? 글자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듯하게 들어가지 않나요 하는데, 원래 D 엔터를 해서 여기서 뭔가를 바꿔주는 그런 개념을 줘야 돼요. 수정을 해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후에도 배우시겠지만 사실 여기서 글자를 아까 제가 여기서 3배로 맞춤을 해서 3배로 줘버리, 아니 4배로 줘버릴까요? 확인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다 그 정도의 크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바꾸고 싶은데 하나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D엔터에서 수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 적용되는 모든 치수의 변화가 됩니다. 네, 지금부터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쪽에다가 세로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연필 레이어 만들었듯이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순한 경우에는 재지정이라는 걸로 해버리면 기존 거에 영향을 안 끼치고 이거에 하위로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하나씩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별개로 적용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그거를 재지정을 누르지 말고 재지정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렇게 꺾는 거는 DIMTOH, 꺾어주는 거는 DIMTOH. 그래서 원래 치수를, 원형 치수를 가장 마지막에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 영향을 안 끼치려고. 이걸 바꿔버리면 지금 앞에 치는 안 바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에는 안 바뀌는데 지금부터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게 하려고 이걸 저희가 나머지 치수를 다 넣어버린 다음에 원형을 가장 마지막에 줘요. 원에 관련된 부분 DIMTOH 엔터를 친 다음에 지금은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게 0번이고 켜는 걸 1번이라고 하거나 ON으로 하거나 하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ON 엔터를 쳐볼까요? DIMTOH 엔터 한 다음에 끄기로 돼 있으면 ON 엔터를 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꿨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적용되는 게 바뀐다는 거지, 뭐 바뀐 상태로 뭐가 적용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지름 치수를 기입하면, 점진수를 기입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꺾이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DIMTOH 엔터하고 ON 엔터를 친 다음에 치수를, 원형 치수를 기입하면 이렇게 꺾어지게 치수가 기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치수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밖으로 튀어나간 치수들은 무조건 반듯하게 기입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는 게 없어요.
하지만 혹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만 것을 칠수할 때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치수들을 기입할 때 수평은 상관없는데 이런 조그만 수직을 해버리면 이게 또 반타에 기입되는 게 보이시죠? 방금 했던 게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전에는 영향을 안 받지만 지금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꺾는 건 dim, toh, 엔터, on을 하면 on 엔터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원을 이렇게까지 치수를 기입하는 법이 없고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저기 리더라고 아까 지지선 그걸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리더 아닌가 쓰시는 분인데 이건 반지름이긴 한데 진짜 말 그대로 실무에 가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리더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 굳이 이걸 편집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알았죠? 이거는 시험을 기반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또 반지름 치수를 기반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 선이 있어 버리죠. 이 선이 지금 현재 존재해 버리죠. 여기 도면은 이 없죠. 그래서 또 이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제 이거 세팅은 꺾어지는 건 세팅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영향 안 끼치고 여기를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dimtofl, 그러니까 순서상 dimtoh 있는 것부터 작업을 해요. dimtoh 있는 거, 즉 안에 선이 있고 꺾어지는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해서 toh를 주고 한 다음에 이제 안에 선이 없고 꺾어져 있긴 한데 안이 선에 없는 거 하는 거는 이미 꺾어진 건 적용이 됐으니까 안에 비우는 거 dimtofl 엔터를 친 다음에 안에 없앤다 off를 주시는 거예요. 안 생기게 하겠다 off. dimtofl 엔터를 친 다음에 끈다라는 의미에서 off를 줍니다. 이해하셨어요? off를 준 다음에 엔터를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반지름 치수 주면 선은 안 나오는데 여기 십자선이 생겨버려. 그쵸? 선은 안 나오는데 십자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dimtofl을 off를 줬다, off를 줬다 하면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dimcen, 치수의 센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dimcen 엔터를 쳐가지고 길이를 제로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0 엔터를 줍니다. 길이를 제로로 준다는 의미에 0 엔터를 줍니다. 끈다라는 의미보다는 제로로 하겠다는 길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반지름 치수를 기입하면 여기가 점이 생기긴 하지만 이 점은 의미가 없어요. 저기하고 똑같아서 출력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줘요.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첫 번째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긴 한데 이왕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혹시 이후에라도 보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대신 이동을 조금 더 반듯하게 좀 벌려주겠습니다. 공간 확보 때문에 살짝 벌려주고요. 그 다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시험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요. 뭐가 끝이 되는 거냐면 배치라는 개념을 넘어가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보여드리는 개념만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여드린 형태까지만 하니까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실무에서도 활용하시는 분야에서는 활용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 활용을 안 합니다만은 개념은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보여드리는 걸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배치라는 것을 눌러주면은 배치라고 해서 마치 엑셀의 시트 같은 느낌처럼 볼 수 있는데 전혀 달라요. 얘는 출력을 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다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가 도면에 뭐 틀 같은 걸 다 여기다 그려준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들은 진짜 좀 다양하다 보니까 우선은 여기 시험에 맞춰서 할 거예요. 다만 처음에 보면 이렇게 하얀 공간이 다 나올 건데 이거는 옵션을 줘서 출력할 종이를 먼저 세팅을 맞추는 건데 여기 화면 표시에 여기 배치를 다 눌러주시면 원래 체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만 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종이처럼 나오죠. 이거 여기 위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출력을 누르면 이대로 나오는데 MV라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모델에 있는 걸 보여주겠다, 모델 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네모를 잡아주시면 모델에 그려져 있는 게 그대로 여기 보여요. 근데 뭐가 좋냐면
따닥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것만 보여주고 싶다거나 이렇게, 내지는 엠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엠뷰에서 또 하나를 만들면 분명히 우리는 저기 모델에서는 이렇게 안 보일 건데 그러려면 내가 조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거 해야지 절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축척도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다르게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배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 스크립하는 느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느낌처럼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다만 우리는 연습이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이 종이를 정확하게 맞추고 종이에 맞춰서 다 한 다음에 프린터 누르면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번거로워서 옵션에서 여기만 빼고 다 여기만 빼고 다 꺼버리면은 그냥 종이가 아닌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0번으로 해놓고요, 사각형을 0,0 엔터 297,210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210,297은 뭘까요? 297,210은 뭐였죠? A4죠. 자, A4에 맞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옵셋을 10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 세팅에 대한 게 도면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못 했는데,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이랑 이렇게 주는 그런 개념 하고요. 이 선은 지워도 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냈죠. 이제 이게 종이고 출력하면 요 안쪽에 이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옵셋 주고 했던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고요. MV 해가지고 MV 4 4칸으로 하겠다. 그래서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밑에를 그 CCTV 모니터 4개로 나눠서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칸은 원래 3D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틀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2D, 3D. 지금 우리 보는 그 책의 내용이 사실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2D는 2D만 보고 3D는 3D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틀어버리면 3D를 보려면 2D가 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엠뷰라는 걸 쓰는 건데, 따닥하고 따닥하고 이렇게 여기서 더블 클릭이냐 여기서 더블 클릭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깥에서 더블 클릭하면 하단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XY가 보여요. 삼각형으로. 그리고 이쪽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가 XY가 보여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바깥쪽 더블 클릭하면 얘가 전체로 커지는 반면에 여기 안쪽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돼요. 조정해서 화면을 움직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 공간, 이게 모형 공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을 제가 지금 페이퍼, 그러니까 얘 더블 클릭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선을 그리면 모형에는 그런 게 그려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선택도 안 되고 지워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하고 선을 하나 여기서 이렇게 그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려지고도 그려지지만 모형에도 그려지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모니터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뭐 디테일은 나중에 배치를 설명할 일이 있다면 그때 해드리고, 지금 우선은 더블 클릭해서 이 창에서는 위에만 보이게 하고, 이 창에서는 여기만 보이게 하고, 이 창에서는 이렇게만 보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안에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Z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원래 예전에 진짜 많이 썼는데 지금은 휠로 굴려버리니까 조정 안 하는데 줌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Z 엔터를 한 다음에 1/2xp라고 하는 개념으로 줘요. 1/1 2분의 1로 종이에 맞게 해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x가 고바이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딱 2분의 1이 돼요. 휠을 이제 굴리지 않고 이렇게 위치만 딱 맞춰준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출력을 이대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173에 딱 자로 재우면 173의 절반으로 정확하게 자로 재져요. 그러니까 축척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축척 맞출 때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분의 몇인지 모르거나 정확한 치수를 축척을 맞추고 싶다면 배치로 넘어와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Z 엔터 1/2xp 엔터. 넘어갈 땐 더블 클릭 안 해도 돼요. 그냥 클릭만 해도 돼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 더블 클릭을 하는 거지, 칸칸 이동할 때는 클릭만 해도 돼요. 알았죠? 여기도 Z 엔터 1/2xp 엔터를 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알았죠?
그래서 위치를 좀 조정해 주시고요.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 여기 글자를 쓸 공간을 만들어 놓으려고 위치를 좀 조정했고 더블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크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맞았겠죠. 근데 뭐가 안 맞았어요? 위치가 안 맞았죠. 그래서 라인을 해서 자, 지금 저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페이퍼에. 그래서 여기다 찍어 가지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주시고 다시 아래다가 찍어줘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이 이 객체의 어디예요? 지금 두 개가 여기서 갖고 오고 이렇게 갖고 오면 이 객체의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죠. 근데 안 맞죠. 그래서 이동을 해서 선택을 하면 선택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요 네모를 선택해 줘야 돼요. 선택은 네모를 하되 엔터, 기준은 여기다 찍어 가지고 이렇게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옮겨져요. 알았죠? 이 네모를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은 네모. 자, 그러면 다시 이 네모를 옮기면 같이 옮겨져 버리니까 네모의 크기를 변경해 주면 돼요. 클릭해서 우리 이 그립 있다고 했었죠. 얘를 찍어다 여기다 찍어주면 이렇게 모양이, 찍어서 여기다 찍어주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다 됐죠. 기본적으로 크기도 맞고 사이즈도, 그러니까 위치도 맞죠. 그래서 얘를 딱 선택하고 여기다가 이제 엠뷰라는 이름을 딱 레이어를 바꿔줍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여기에 원을 5짜리 정도 하나를 그리고 라인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자, 라인 하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줄 문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 줄 문자 눌러가지고 그냥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를 하나 잡아준 다음에 여러 줄 문자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준 다음에 여기가 글자 크기거든요. 여기가 글자 크기예요. O 엔터를 하세요. 그리고 글자를 대문자로 TOP 하고 닫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같은 거 눌러서 이렇게 옮겨 주시거나 아니면 글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했지만 글자는 클릭해서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이 글자에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지그시 누르면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누른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떼어주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절대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이런 거 클릭해서 옮길 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근데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면 일반 객체들은 절대 이렇게 옮길 필요가 없는 게 정확한 점에서 정확한 점을 가야 되고 또 정확한 숫자만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글자는 정확하게 못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충 옮겨줄 수 있으니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 줄 해서 다시 대충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은 다음에 글자를 3으로 주시고요.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대문자 SCALE 한 칸 띄고 1/2 하고 문서 편집기를 닫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아무데나 찍고 이렇게 내려서 직교가 걸려 있을 테니 반드시 내려서 클릭해 주시면 되고 자, 종료해서 다시 복사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아무데나 찍고 이렇게 와서 여기다 딱 클릭해 주시면 여기 복사가 딱 맞게 복사가 되겠죠. 글자는 따닥 하면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고 FRONT 자, 여기는 따닥 하고 RIGHT 이렇게 해주시고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해주냐, 이상하죠. 도면하고 좀 다르죠. 뭐가? 요 틀이. 그래서 레이어를 쫙 가서 엠뷰에 불을, 원래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얘를 꺼줍니다. 얘도 꺼지는 거거든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졌죠. 네. 그래서 이제 위치가 안 맞으면 좀 더 옮겨가지고 다시 조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이름 쓰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알았죠? 그리고 그 점이 너무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점이 간격이 너무 넓어 보이죠? 분명히 모형에서 그릴 땐 점선이 이렇게 촘촘했었는데 여기서는 점들이 좀 너무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마지막으로 PSLT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PSLT 스케일 엔터 0 엔터 하시고 PSLT SCALE 자동 완성이니까 PSL까지만 쳐도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하고 0 엔터를 준 다음에
단축키 REA 엔터를 쳐주시면은 간격이 이제 촘촘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감이 돼서 저장해서 제출하는 게 옛날 시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배치를 쓸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삼각법에 대한 개념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도면을 그려달라는데 아까 창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창에 걸려서 이럴 수 있어요. 이 창에서 이렇게 얘를 잘못 움직이면 간격이 좀 안 맞아버리면 밑에가 보여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제가 여기 간격을 좀 넓게 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알았죠? 재미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그림과 한번 배치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죠?